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번 주까지 대신 진행을 맡게 된 KBS 보도본부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 인터뷰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어디다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 쌈짓돈을 어떻게 써왔는가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 건데요.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수년간 소송을 해왔고 이겼고 그래서 자료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규모가 2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밝혀진 건 이제 일부죠. 3년간의 자료뿐이니까요. 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랫동안 이 소송을 해오셨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자료를 받고 며칠간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분석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받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짤막하게 좀 총평을 좀 듣고 갈까요? 예, 저희가 짐작을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컸고요, 저희도. 예. 예, 이래서 그동안 공개를 못했구나. 이런, 이해 아닌 이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감시 활동에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셔서 받은 자료가 2011, 2012, 2013 그 3년간의 자료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처음 공개되는 자료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썼던 다른 연도의 그 특수활동비까지 다 본다면 그 규모는 더 훨씬 더 커지는 것이겠고요. 예, 저희가 지금 2014년 이후에 자료 공개 청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는 현재 그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이 한 건 걸려 있어서요. 그 재판 중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와서 저희가 재판 시기 피해가지고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기셔서 받은 그 2011년부터 2013년의 자료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자료 소송하시기 전에 2000년에도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도 이제 이기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1999년에 또 국회에다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국회가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2000년부터 소송을 시작을 해서 2004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이겼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회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때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대법원 판례를 이미 15년 전에 받아놓고서 그걸 요번에도 2심, 3심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그때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스캔 파일을 저희가 이번에는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파일도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수천 건에 대한 거를 직접 들어와서 수기로 열람을 하라 그랬어요. 아, 써가라, 직접? 써가라.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예. 그렇죠. 불가능해서 저희도 사실 밖으로 빼내는 걸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하, 예, 이게 좀 잘 언론에서 안 알려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4년에 이미 그때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이제 받게 돼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수기로 써가라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럼 이번에는 이제 2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소송에서 이기셔서 이제 전자파일 형태로 이제 받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잘 안 알려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럼 공개된 자료를 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고 가장 규모가 컸던 게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가 필요할 때 그때 지급돼야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13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매월 특수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급여성으로 들어가는 돈이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급여성이라 하면 이제 매달 월급처럼 준다 이거잖아요. 세비처럼. 그렇습니다. 예.
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들한테요. 예. 실제 이제 매월 한 4천만 원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짝수달에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그 위원회 위원장들한테 600만 원씩 들어갔고, 예.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또 매월 따로 돈이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합산을 해보면 그 당해년도 특수활동비의 절반 40억 이상이 급여성으로 매월 입금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액수는 매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매달 주는 금액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매달 뭐 4천만 그렇죠. 원, 7천만 그렇죠.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 거를 다 1년 단위로 합산을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된다. 예, 40억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사실 뭐 잘 알려진 대로 국회의원들은 이제 셀러리맨으로 치면 이제 봉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세비라는 걸 받잖아요, 매달.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나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받으면서도 또 사실 세비 말고도 후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예. 정치 자금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도 사실 뭐 차량 뭐 유류비도 쓰고 뭐 식사도 하고 다 할 거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걸 취재해 보니까 정치 자금 문제를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예. 사실 세비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하는데 사실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매달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 거군요. 이게 명목상은 교섭단체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국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사업성 경비 항목도 다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외교 같은 경우에 2017년은 이제 의원 외교 지원을 해서 66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외에 특수활동비에서 의원 외교 지원이라고 해서 또 수십억 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중 지급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특수활동비에 뭐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 지원, 의원 외교 지원 이런 내용들이 예. 국회 공식 예산 편성 항목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예. 뭐 외국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예. 그 예산에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던 그 금액을 받아서 뭐 항공권도 끊고 뭐 예. 숙박비로도 쓰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예.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에서도 그거를 받아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둘 차이가 뭐냐면 예. 일반 예산 편성이 되면 영수증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숙박은 어느 항공사에서 얼마를 썼고, 숙박은 어느 호텔에 얼마를 썼고, 뭐 항공료는 어디를 썼고 이런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이제 박희태 의장이 그때 국회의장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그 그러니까 그 2011년 당해년도만 하더라도 한 뭐 7천만 원씩,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들고 나가셨어요. 특수활동비를. 예. 예.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런 덩어리 돈을 들고 나가셨는데 문제는 이게 영수증 증빙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 이 덩어리 돈을 가서 어디다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항공료 같은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다 지원받아서 예, 국회의장이 일반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또 예.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들고 갔다. 그러니까 아니 회당 제일 많은 예. 회당이 7천만 원이고요. 예.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실제 출장 과정에서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를 본인이 밝히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 소송을 2015년에 제기하게 된 게 홍준표 당시 그 경남도지사께서 예. 당내 경선 비용 그 1억 원을 어디다 놨냐? 그러니까 직책비로 받은 거를 집에다 줬더니 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생활비로 썼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간 그 직책비가 이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나가는 그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계속 의심을 저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천만 원씩 들어가거나 매월 들어가는 이 돈을 예. 뭐 업무성 경비로 썼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활동을 할 때만 일시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일단 월급처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만 받아야 되는데 월급처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특수활동비의 개념하고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예. 이른바 이제 특수활동이라 하면 뭐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특수활동비를 정당하게 받아가는 경우라 한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정당하게 받는 사례를 잘 모르겠는데요. 딱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이 있을 때 영수증 증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건당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같이 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조직에서 이제 특수활동비를 많이들 쓰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문제가 됐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국회를 지금 타겟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국회는 2018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61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말하면서 민망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행정부하고 사법부까지 다 하면은 이 특수활동비 금액이 3,200억이에요. 국정원 빼고만. 국정원을 치면은 그 돈의 규모가 거의 8천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뭐 2017년 4월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법무부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냥 이 봉투를 나눈 거죠. 이거는 당시 이제 법무부 조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법무부 검찰국장께서 이 차장검사님, 부장검사님하고 회식 자리에서 봉투를 나누시고 뭐 중앙지검장께서 감찰과장, 형사기획과장하고 100만 원씩 경력금 지급을 했다. 이게 이제 특활비 명목이었거든요. 그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쌈짓돈으로 이 돈을 쓴다는 관행이 만연한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근데 이제 뭐 특활비가 다 이제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활비를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규모라든가 용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뭐 만시지탄이지만 국회가 대법원 판결 받고 이걸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에 선례가 돼서 행정부에서도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참여연대. 저희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지금 국회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7월 중으로 행정감시센터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받으신 자료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용처가 이제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영수증을 안 내니까 용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어디다 썼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도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그 웃음이 나왔던 게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은행 그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수령인까지만 나오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받은 자료에는 뭐 상임위원장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체 액수 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수령인이 어디냐면 농협은행 급여성 경비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이 한 번씩 농협은행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2011년부터 18억, 20억, 21억 이런 특수활동비가 매달 또는 뭐 한 번씩 해서 이 농협은행 급여성 농협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다음에 이 돈이 뭐 개별 의원님들한테 들어갔는지 위원장님한테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증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끝으로요, 소장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노회찬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어제 뭐 9시 뉴스에서도 출연을 해서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감하시는지요? 짧게 답변을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데이터로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제도를 유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주셨네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